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이 안팎의 소식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대피시설을 공습해서 10여 명이 숨졌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간인 대피시설을 공습해서요. 가자지구 보건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서 유엔이 주민 대피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그 알파쿠라라는 학교에 폭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서 70여 명의 사상자가 이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관리이자 인근 알시파 병원장을 맡고 있는 무함마드 설메야라는 사람은 이번 공습으로 15명이 순교했다, 사망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60여 명 정도가 부상을 크게 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망자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군은요, 아직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그 대피시설을 폭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 발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한 난민촌을 공습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을 지난주 초에 이미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지난 주말에 또 이번에는 북부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 중부 지역에 있는 난민촌도 공격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 있는 알마가지 난민촌이 공습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50여 명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다라고 이 가자지구 보건부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자지구 보건부가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주장을 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군이 발표하는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20여 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 2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가자지구,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가자지구에서 그 보건부가 발표하면 똑같이 20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말하면 20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의 보건부가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은요, 사실 언론사 대부분이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방금 전에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어찌 보면 이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어떤 차별이다라는 지적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지금 그런 민감한 논란을 지금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좀 여유가 부족하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 설명의 차이를 잘 민감하게 좀 구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렇게 그 차별을 두고 그 구별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현장의 기자들은요, 현장에 가 있는 많은 외신 기자들이 그런 어떤 불공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 조치가 가자지구에서 주장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이스라엘 측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가자지구에서는 난민촌을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측에.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진짜 당신들이 이스라엘이 진짜 난민촌을 폭격한 게 맞느냐라는 그런 소위 팩트 체크를 이스라엘 쪽에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팩트 체크하는 정도, 이스라엘에 물어보는 정도가 현장에서 외신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의 외신 기자들이 이스라엘 군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 측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그 기자들의 그런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도 밸런스를 맞춰드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 초에는 사흘 연속으로 가자시티 북쪽에 있는 난민촌을 폭격해서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 주말에 또 그런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군은 난민촌 아래에 그 지하에 숨겨진 하마스의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지휘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조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난민촌에 대한 폭격을 했다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죠. 자, 난민촌 폭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부연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사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지난주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민간인과 무장 세력을 구분하기 힘든 지역에서 공습을 할 때, 그전에는 통상 그 공습을 하기 전에 실시하던 사전 경고 조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전 경고 조치 이런 것조차도 없는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는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에 계속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또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그쪽 아랍계통 사람들이 늘상 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랍계통 시민들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시민도 지금 휴전을 하라라는 그런 시위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서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중심가에 모인 시위대는 폭력의 순환을 멈춰라. 또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공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최근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금지했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만큼은 이런 시위를 프랑스 경찰이 허가했습니다. 자,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 런던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또 역시 중심가인 트래펄가 광장의 길을 막고 앉아서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휴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스코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는 시위대가 이 BBC 방송국 건물 앞에 집결해서 병원 폭격은 테러리즘이다. 이것은 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BBC 방송이 이 내용을 좀 전 세계로 잘 보도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BBC TV 앞에 모였겠죠. 이번에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약 6천 명의 휴전을 촉구하면서 중심부를 행진하는 그런 시위를 했고요. 또 뒤셀도프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4천여 명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펼쳤고요. 로마에서도 수천 명이 모여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튀르키예에 가보겠습니다. 튀르키예 그 이스탄불과 그리고 또 앙카라에서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블링컨은 공범이다. 튀르키예를 떠나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앙카라에서는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은 병원을 폭격하고 바이든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포스터를 든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더합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뉴욕, 내슈빌, 신시내티,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등 각지에서 시위대가 가자지구 휴전을 즉각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거리를 행진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바이든, 당신은 숨을 수 없다. 당신은 대량 학살에 서명을 한 사람이다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내 표를 잃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거죠. 대부분의 미국인은 하마스를 상대로 싸우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대학 가운데 퀴니피액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퀴니피액 대학교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84%는 미국이 중동 분쟁에 군사적으로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여전히 절반을 넘는 51%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하지만 71%의 응답자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지원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71%가.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여론은 미국 내에서는 이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그 큰 틀의 지반이
그 아래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례가 지난 주말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비판한 유력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현직 국무부 직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량 학살의 공범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잘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은 대량 학살 시도다라고 비판하는 성명에 서명을 한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잘렸습니다.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알리기는 이제 사임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임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잘린 겁니다. 제스민 휴즈라는 그 뉴욕타임즈 기자는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작가들이라는 단체가 발표한 그 이스라엘 비판 성명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뉴욕타임즈의 정책을 위반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결국 사임한 것입니다. 네, 이 성명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인들의 희생으로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이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이라는 뜻이죠. 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다라는 얘기는 인종차별, 팔레스타인의 희생으로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 국가다 라고 주장하고 비판하는 그런 성명이었습니다. 자, 이 성명은 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조건부로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뉴욕타임즈의 사설도 비판을 했습니다. 조건부고 뭐고 그런 걸 지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제스민 휴스 기자는 2015년 뉴욕타임즈에 입사해서 여러 차례 보도상을 받은 바도 있으며 이번 성명에 참여한 유명 인사들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또한 미국의 잡지 아트포럼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아트포럼 매거진의 데이빗 벨라스코 편집장은 휴전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을 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또 영국 BBC 방송의 기자 2명은 지난달 이번 전쟁 보도에 대한 의견 차이를 갖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두 사람 다 잘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미국 국무부 쪽을 볼까요? 이제 공무원이죠. 국무부의 한 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그 대량 학살에 일조를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은 그들 중에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현직 국무부 직원이요. 국무부 중동 문제 담당 부서에서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실비아 야쿱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을 보니까 약간 아랍계인 건 우리가 알겠죠. 여하튼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아 야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SNS에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무고한 가자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우리 미국 정부에 상당한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다라면서 당신은 그런 대량 학살의 공범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국무부 직원이요. 그러면서 그는 개전 초기부터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미국이 있다라면서 그야말로 조건 없는 지원을 선언한 당신의 말과 당신의 그런 접근법은 수천 명의 죽음을 결과적으로 낳았다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네, 이 직원은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치열한 논란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 하마스의 공습이 지난달 7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6일이니까 이제 만 1개월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개전 1개월을 맞이하는 가운데 미국 외교의 딜레마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네탄야후 총리와 만났지만 빈손으로 돌아 나온 이 블링컨 장관이 주변 아랍 5개국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또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또 빈손으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는 미국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의 딜레마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이 딜레마인 척하면서 고민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 우리도 휴전을 원해.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휴전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 라고 하면서 시간 끌면서 야, 그 사이에 빨리빨리 해. 이런 거 아닌가요? 미국이 동맹이니 혈맹이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사실 북한이라는 공산주의와 딱 맞닥뜨려져 있는 어떤 한국의 그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확실한 명분이라도 분명하게 있는데 이스라엘과 혈맹 그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명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의구심이 지금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조금씩 그런 의구심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구심을 비판으로 제기한 그 국무부 직원도 생겼고요. 또 일부 언론인들은 그러다가 잘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번 전쟁 보도를 계속 해드리면서 또 새로운 변화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상세하게 그리고 쉽게 해설로 풀어드리고 또 속보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있었던 그 가자 지구의 상황을 종합해드렸습니다. 지구촌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그 네팔에서는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팔의 지진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그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심정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가끔 뉴스를 편집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뉴스도 사실 평상시 같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이슈인데 지금 더 큰 다른 뉴스 때문에 이건 좀 묻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게 있는데요. 바로 그게 이제 네팔의 지진 소식입니다. 자, 일단 팩트부터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의 심정 얘기는 팩트 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팔에서 지난 금요일 강진이 발생해서 130여 명의 사망자가 났다라는 뉴스를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모르시거나 알아도 그저 잠깐 들어본 정도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밤 12시 거의 다 돼서 밤 12시 다 돼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500k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진도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지진의 그 피해 여부는 지진의 강도인 그 진도가 얼마다라는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진앙지의 깊이입니다. 즉 지진이 땅속 얼마나 깊은 곳에서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깊으면 깊을수록 진도가 좀 강해도 우리가 느끼는 그 흔들림이 덜할 수도 있고요. 또 물론 피해도 그만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앙지의 그 깊이가 지상의 각밖에 얕은 곳이라면 같은 진도로도 엄청난 흔들림과 그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네팔의 지진은 진도 5.6의 진원의 깊이는 11km입니다. 자, 11km 요 정도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0, 30km 아래인데 11km 정도면은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부터 약 500km 떨어진 수도 카트만두는 물론 800km 떨어진 인도 뉴델리에서도 진동을 느껴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번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또 지진 직후 많은 곳에 통신이 끊겨버려서 이 피해 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 사망자 숫자는요 더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또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집계가. 사실 그 네팔과 인도 북부는 알프스 히말라야 그 조산대가 지나는 곳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규모 무려 7.8의 강진이 발생해서 이때 얼마나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때 무려 9천여 명이 숨졌고요. 건물이 100만 채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지진으로 9천 명이 숨지고 건물이 만 채도 아니고 10만 채도 아니고 무려 100만 채가 파손됐다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뉴스 들어보셨나요? 2015년도에? 그때 그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많이들 지금쯤 2015년에 네팔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난 들어봤어. 기억해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고요. 그런 분들에겐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런 뉴스 지금 처음 들어봤어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을 제가 탓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라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더 큰 뉴스 때문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9천 명이 사망하고 건물 100만 채가 파손된 게 만일 네팔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팔이 아니고 만일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9천 명이 지진으로 사망하고 100만 채 건물이 파손됐다. 그게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지난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은 3,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2,996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대략 3,000명으로 보고요. 테러와 뭐 지진의 어떤 비교가 공평한 건 아닙니다만은 굳이 뭐 그렇게 예를 들자면 9.11 테러 사망자의 3천여 명의 무려 3배나 되는 사망자가 그때 난 그런 대형 지진이었는데 그런 사실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파워의 논리죠. 힘있고 중요한 사람이나 힘있고 중요한 나라의 소식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나라의 소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뉴스인가요? 뉴스만큼은 그래도 공평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공평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좀 공평에 가까워질 터이니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후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저도 또 다시 고해성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뭐 공감되면 공감되신다라는 의견 뭐 댓글로도 좋고요. 아니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거 아닙니까? 저는 딱히 공감은 안 됩니다라는 생각이라면 공감 안 되는 대로 또 나름대로 이유를 좀 달아서 또 댓글로 보내주시면 서로 이렇게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공감되고 또 소통이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달라도 소통은 해야 하니까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무거운 소식만 전해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요. 더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들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뉴스의 무거움 정도는 감당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뭐 그건 그거고요.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권리가 마땅히 또 있으십니다. 자, 나머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구독은 여러분들의 이익입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